또 이상한 사무실 가셔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 듣고 이런 거 된다던데 이런 거 안 된다던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런 상담을 되게 틀려가지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내 빚이 얼마니까 개인회생을 하면 되고 얼마면 하면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기준이 있냐 이걸 이제 여쭤보실 텐데 이게 진짜 답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좀 제발 보세요. 아시겠죠?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라는 건데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C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빚이 2억 원 있으시고 월급은 300만 원이었어요. 계산해보면은 이제 가용소득이 월 150만 원. 제가 계속 1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월 150만 원. 그러면 5년이면 이제 9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인데 5년이면 9천만 원이라는 거죠. 빚이 2억 중에서 9천만 원을 갚으면 되니까 1억 1천만 원이 탕감되는 거죠. 되게 좋은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C씨한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아파트가 있으셨거든요. 시세 3억 원짜리 아파트인데 담보대출이 2억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럴 때는 청산가치를 아파트 시세에서 담보대출 가격을 뺀 가격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가용소득을 9천만 원, 그러니까 5년의 경우에는 9천만 원으로 했고 3년으로 하면은 5,400만 원에서 9천만 원이 이제 가용소득이 되는 거고 지금 청산가치가 1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큰 금액이 1억 원이니까 이 사람은 변제금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간도 늘려야 되고 변제금도 살짝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역으로 계산을 해요. 예를 들면 청산가치가 1억 원이다. 그러면은 1억 원을 가지고 60개월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166만 원 나오거든요. 150만 원을 좀 초과하지만 이렇게 해야 이제 변제 계획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올려가지고 이제 1억 원을 갚는 걸로 이제 변제 계획안을 수정을 하죠. 이게 바로 청산가치 함정인데요.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는 거고 심지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채무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회생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면 빚이 1억인데 이제 재산이 9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변제금이 이제 9천만 원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변제율을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 빚이 얼마니까 개인회생을 하면 되고 얼마면 하면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기준이 있냐? 이걸 이제 여쭤보실 텐데 이게 진짜 답인데요. 사람마다 버는 돈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르고 그 재산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금으로 갖고 있냐, 뭐 보험으로 갖고 있냐, 그다음에 자동차로 갖고 있냐, 뭐 전생으로 갖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고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미성년이냐, 성년이냐, 부모님이 많이 노쇠하시냐, 근데 그 노쇠한 부모님 재산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채무의 어떤 가족의 형태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사실은 핵심인데 보통은 이제 많이 현혹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탕감이 될 수 있다. 당신은 이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그 계획이 사실은 그렇게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무가 1억인데 재산이 만약에 9천만 원이다. 그러면 어느 누가 와도 아무리 회생 제일 잘하는 사무실에서 하더라도 9천만 원 밑으로 못 떨어뜨리거든요. 또는 반대로 재산을 잘못 산정해가지고 뺄 수 있는 거를 못 빼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거는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관점을 가져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가이드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상담을 저한테 다 받을 순 없으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좀 있다면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닌데 참고할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빚이 1억 원 미만이면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워크아웃이나 채무조정 같은 것도 같이 꼭 고려해 보셔야 돼요. 물론 빚이 1억 미만이면서 소득이 또 아주 되게 낮으면은 예외적으로 회생이 굉장히 의미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빚이 n억 원, 그러니까 억대가 되면 대부분 개인회생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은 변제율이 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채무가 5억인데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씩 번다 이런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뭐 몇백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갖고 이제 몇 억을 가지고 오시면은 탕감률이 높아지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개인회생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소득이 아주 높거나 재산이 엄청 많다라는 그런 예외가 없다면 회생이 훨씬 더 워크아웃에 비해서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담보채권 비중을 좀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청산가치 산정할 때 재산 체크를 시세에서 담보 가치를 뺀 나머지로 이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빚이 5억인데 이 중에 4억이 주택담보대출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개인회생으로 없앨 수 있는 게 1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담보채권은 꼭 가지고 있는 집만 말하는 건 아니고 탕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담보가 있는 경우에 탕감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도 있을 수 있겠죠. 2천만 원짜리 채권인데 캐피탈로 1,500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담보채권은 개인회생에도 그대로 남고 또 약관대출 이런 거 빌리신 분들은 또 이거 탕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탕감 대상이 되는 채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세금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디테일하게 보자면 세금이나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은 규모 자체가 이렇게 큰 경우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게 낫긴 해요. 왜냐면 전체가 지금 5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이제 담보대출의 원리금에다가 일반 채무가 1억씩이나 되니까 그거를 매달 월급으로 갚는 게 이미 힘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영끌족 같은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변제금 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소득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빚이 1억이어도 월급이 200만 원인 사람이랑 월급이 500만 원 사람은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월급 200만 원인 사람은 가용소득이 아까 제가 1인 가구 기준으로 50만 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500만 원인 사람은 가용소득이 350만 원이니까 금액도 크지만 이런 분들은 이제 사람이 살면서 이제 변제금이 좀 밀릴 수가 있는데 50만 원은 밀려도 회복이 금방 돼요. 근데 300만 원이라는 변제금이 밀리게 되면 2달이면 700이고 3달이면 1000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탈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가용소득이 높고 변제금이 높은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제가 주의를 많이 시켜요. 중간에 엎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돈을 많이 적립을 해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소득이 낮으면은 이제 오히려 빚이 적어도 회생에서 유리할 수 있고, 소득이 오히려 높게 되면은 빚이 많아도 회생 실익이 떨어지면서도 굉장히 이제 버겁게 개인회생을 해야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그 부분들을 한 5가지 정도 제가 짚어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빚이 많으면 회생이 안 된다. 이거 약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오히려 빚이 많을수록 효과는 크지만 제가 한도가 있다 했잖아요. 무담보 기준으로 10억, 그리고 담보 채무는 15억까지, 그러니까 합산 25억까지 가능한 건데, 보통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을 좀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부동산을 좀 많이 했다가 수습이 안 된 분들이 아니면 대부분은 이 안에는 들어옵니다. 반대로 두 번째로, 빚이 적으면 이제 개인회생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빚이 적으면 개인회생이 이제 아예 실익이 없어 불어가 되기도 하는데요. 불어가 되는 경우가 잘 없죠.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거 갖고 오시면은 저희가 변제 그 계획안이 12개월도 안 나오고 이러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갚을 수 있으니까 굳이 저희한테 몇백만 원의 수임료를 내면서까지 이제 회생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세 번째는, 개인회생을 하면 모든 빚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담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신이 해야 되는 기본 의무가 변제금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리고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건 또 아니다 라는 게 한 가지 주의사항이고, 네 번째, 이거는 진짜 많이 착각하시는 건데,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나 집 있어서 회생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무관합니다. 재산이 있는 거랑 회생은 일단은 무관하고, 똑같이 예금 있는 거나 뭐 코인 있는 거나 뭐 주식 있는 거나 다 똑같이 그냥 청산가치에만 문제가 없으면 회생은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변제금에 반영이 되겠죠. 왜냐면 청산가치가 높게 되면은 조금 이제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다, 또는 청산가치가 너무 높으면은 회생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재산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주변의 탕감 사례들을 좀 보시고, 내 친구 이만큼 탕감받았는데 나도 그만큼 탕감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차이가 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빚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랑, 그것 때문에 또 너무 기대를 또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제 입으로 당당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제일 탕감실이 높다, 탕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무슨 회생위원 할애비가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서, 청산가치가 9천만 원이면 9천만 원 밑으로 못 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워크아웃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적합할 수도 있는 거예요. 5가지 착각 말씀드렸고, 자, 오늘 제가 빚이 5억인 게 나을까? 빚이 5천인 게 나을까? 현실 세계에서는 당연히 빚이 5천인 게 낫고, 5억이면 사실상 거의 짓눌려 있는 상태죠. 그럴 텐데 회생에서는 오히려 빚이 5억인 경우가 훨씬 회생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의외로 빚이 이렇게 10배나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은 3천만 원도 안 되는 그런 탕감 금액이 나왔고, 어떤 분은 5천만 원을 다 갚는 방식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상식과 반대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첫 번째로, 빚이 적다고 회생이 쉬운 게 아니다. 오히려 불리하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빚이 많다고 또 이제 되게 많이 갚아야 되거나 되게 많이 까다롭거나도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효과는 되게 크다. 셋째, 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중에 큰 금액으로 결정이 돼요. 여기서 청산가치가 빚보다 작아야 개인회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인의 빚의 규모, 그리고 또 얼마나 버냐, 그리고 어떤 재산을 어떻게 갖고 있냐라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개인회생이 좋은 조건은 아니다. 다섯 번째,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인터넷 정보나 지인 얘기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친구는 됐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친구는 90% 받았는데 나는 왜 10%밖에 안 되냐, 이상한 사무실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또 이상한 사무실 가셔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 듣고, 이런 거 된다던데 이런 거 안 된다던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런 상담을 되게 틀려가지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사실 저희가 다시 정정해서 진행하고 틀렸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길 바라고, 얼마 전에 저희 그 유튜브에 댓글이 달렸어요. 변호사님은 얼굴을 드러내고 이제 일을 하니까 믿을만 하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생각을 했거든요. 얼굴을 드러내고 일을 하는 변호사가 다 믿을 만한가? 예를 들면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는 믿을 만한가? 유튜브에 나오는 변호사는 믿을 만한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마시고 여러 군데 상담을 받으시면서 판단을 하세요.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맞는지 틀린지는 저희는 근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빚 때문에 힘드신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또 덜 갚고 싶은 마음도 이해를 또 하고요.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시면은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으로 그리고 본인한테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변제를 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오신 분들이 다행히 잘 해결을 하시긴 하는데 여러분 인터넷 보시고 다른 데 가셔가지고 막 어떡하냐고 연락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하기 전에 많이 좀 찾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변호사를 찾는 방법도 막 설명을 드렸잖아요. 좀 제발 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장파산연구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경제적 체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으로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사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